자, 서울시장 후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 자, 정원호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빌라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측이 아파트가 부족하면 빌라를 지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정 후보가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 후보 측에서는 아니 빌라도 엄연한 주택의 한 형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왜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논란의 단초는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아파트 재건축에만 집중하고 있고 빌라는 왜 안 지었느냐 이 얘기했거든요. 요 녹취가 좀 있나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년 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전월세 폭등 왜 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자기 책임 아니다. 2, 3년이면 전월세 문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2, 3년이면 제공할 수 있는 걸 5년 임기 동안 뭐 하시고 본인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원호 후보님 이야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정원호 후보님 어디 사시나요? 어디 사시냐면요. 그 왕십리역 5분 거리에 있는 서울숲 3부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원호 후보님도 빌라 사셔야죠. 빌라 사세요 그러면. 그럼 빌라 사시거나 오피스텔 사시거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서울숲 3부 아파트가 81제곱미터형이 14억에서 15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평수가 101제곱미터인데 어디 사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하시네요. 이거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네. 빵이 없다고 그러니까 케이크 정말. 먹으라고 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발언인 거죠. 아니 진짜 나는 진짜 정말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저도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죠. 아니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 그거 전부 다 해제 400군데에 가까운 389. 네, 400여 군데에 다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마디로 그거야. 그때 아니 내가 찾다 보니까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 때 광화문에서 변호사 했던 거 아세요? 변호사 지었던 거? 몰라요. 광화문에다가 변호사를 지었어요. 왜 저 계속 짓지 왜 한 번만 지었나? 아니 그걸 서울에다가 곳곳에다 그렇게 지었어 변호사를. 노들섬에도 짓고 그다음에 광화문에다 그 짓고 이런 뻘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 뭘 뻘짓이야? 아니 진짜 아니 농사를 지어 변호사를 지어 광화문에서. 아, 변홍사요? 네. 아 기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수확했다는 거 가지고 몇 킬로나 수확했는데 60kg 수확했어. 예? 60kg. 아니 그게 지금 할 짓이냐고요 진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게 예? 뭐냐면 변홍사를 지었다고요? 네. 아니 기사가 지었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원호의 인식이 저는 그래요. 굉장히 공학적이에요. 자기가 말하면 이게 딱딱 지어집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오피스텔하고 생수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원하는 집,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자는 게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몰려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질은 호도하면서 지역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웃겨요.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 2년 만에 딱딱 지어집니까? 아니, 그 말도 안 자기가 되는 여기 거야. 공터에 지으라면 집니까? 최소한 4년 다 걸려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정원호가 그 착착 개발인가요? 신속 개발 따라한 신통기획 따라. 신통기획 따라하는데 그 착착 그 개발에 여러분들 분노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내 질문 드릴게요. 이주, 착공, 준공까지 몇 년으로 한지 아십니까? 정원호가? 몇 년이에요? 10년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몇 년? 한 4, 5년? 3년으로 했어요. 3년? 3년에 이주도 시키고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겠다는 겁니다. 앞에 소위 말해서 이제 서류 작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 처분 그런 것 빼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이건 5년 6년이 걸리고 무슨 나무집 짓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5년 8개월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주 착공, 준공을 3년 만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넓힐 필요 없다. 물량 줄이겠다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부자인 사람만 차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자동차값 오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파트 왜 짓습니까? 인구 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되게 부가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정원호 후보의 그 공약 내용이라든지 어떤 발언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 의료한테 관광객도 많은데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걸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그분이 거기 친정 딱 보고 뭘로 바꿔라. 그러면 그걸로 바꾸시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마시고 그 컨설팅을 한번 꼭 받아보세요.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힘들다고 했죠. 혈통을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누가 몰라? 여기도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좀 쉽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릇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종지 그릇에다가 물을 1리터짜리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원호 후보가 그렇게 정책적 역량이 본인이 뭐 자랑하는 행정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인식 자체가 어저께도 정말 이 주택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과 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근데 아파트가 꼭 필요하냐? 아니 생숙 시설이나 빌라 가든지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진짜 민주당의 이 오래된 그 DNA인데 정말 저는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아파트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신혼 부부가 조그만 20몇 평, 24평형에 들어가서 아파트 조그만한 거 얻어 살다가 아이를 낳고 한 2명까지 낳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면 이제 뭐 방도 따로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학령이 이제 초등학교 갈 만한 정도가 되면 아파트를 넓히려고 가잖아요. 30평대로. 이렇게 가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가는 게. 그러면 지금 빌라 사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돈 모아가지고 계속 빌라 살고 싶어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이 빌라가 무슨 100억대 하는 이런 빌라 말고 다 아파트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빌라 가면 되지 뭐하러 아파트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만 답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제가 그 빌라를 살아봐서 아는데 제가 잠실에 오래 살았어요. 잠실에 오래 살았는데 맨 처음에 빌라에 살았어요. 빌라에 살았는데 자 애가 둘인데 애가 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몰랐는데 애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잠실에 아파트 단지에 살지 못하니까 빌라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유치원을 괜찮은 데를 다니는데 애들이 세워지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빌라 단지이다 보니까 우리 애는 거기서만 내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아파트촌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을 유치원을 다니는데 우리 애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걔들 모여 있는 단지에서 항상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친구가 없어. 그래서 그때 장미 아파트를 살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같이 다닐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 아파트나 이런 데는 너무 비싸고 전세도 너무 올라가고 이래서 결국은 그래서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아파트를 찾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저는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는 빌라에 계속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정원호 후보는 빌라에 살면 되지 무슨 아파트 무슨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본인부터 빌라로 가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원호 후보님도 계속 빌라에 사세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 나오셔가지고 빌라에서 사시면서 쭉 이런 정책을 펼치시면 내가 진정성을 인정해드리고 정원호 후보 열심히 내가 선거운동을 해드릴게요. 저는 진정성 있는 후보다.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분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월세에서 지금 전세가 어떻겠습니까? 전세가 집을 나가서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전세가 없어요. 전세 없습니다. 2,000 가구든 3,000 가구든 그 대단히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올 2월달 기사에 서울의 임대차의 70%가 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월세는 올 월세도 포함되고 그냥 반전세도 포함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치. 해가지고 꽁꽁 묶어놨죠. 집을 살려면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전세집을 내보내야 돼. 월세집도 내보내고 내가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세를 끼지 못하고 내가 실거줘야 돼. 그러면 그냥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전 월세 가격이 폭주하잖아요. 수도권도 폭주하지만 그건 왜 그러냐? 이쪽에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본인들의 정책 소위 말해서 똥볼 차가지고 집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월세는 씨를 마르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 5년 동안 뭐 했냐 2-3년 만에 전월세 대책 낼 수 있는데 뭘 냅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헛발질해가지고 집값 오르고 다 해가지고 한 거. 그리고 또 어제 황당한 게 뭐냐면 그 김영범 실장이 그렇죠. 15억 원까지 오른 건 문제가 없다? 아니 본인은 한 3-40억 있으니까 15억 오른 집값은 문제가 없겠지만 10억짜리도 못 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참. 우리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른바 대출을 15억 이상 하게끔 키높이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남에 집값이 막 오른 건 그들만의 리그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위권 아파트 그리고 전월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재명 들어서 전월세 확 올렸죠. 저기 숫자도 줄였죠. 그리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값도 올렸잖아요. 올렸죠. 그거 뭡니까? 다 세금으로 뜯어갈 요량 아닙니까? 그리고 15억 이하 주택은 이제 15억 정도 됐는데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괜찮대. 뭔 소리입니까? 6억 원까지 대출이 괜찮으면 그럼 9억은 쥐고 있었는데 9억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어제 있어서. 발표로 확인된 건 정부 발표 믿고 집 팔았던 사람들은 다 손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 오른다 그랬어요. 어저께 김용문 실장이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판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야. 오히려 집값이 오를 건데 지금 어저께 정부에서 그걸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상급지가 지금 다소 뭐 상승세가 완화됐다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올라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실거주. 아니 나는 강남 갈 돈도 없지만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뭐 100억대 몇십억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데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다른데 진짜 갈 만한데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조금 내 월급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대출을 그러니까 갚아가면서 내가 살 집 그런 데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나 정원호가 하는 이 정책을 보면서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뭐냐면 세상에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으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압박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본인이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 집값 오르죠. 전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서 이렇게 뜯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는요. 다 떠나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집 사는 이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너희들이 뭐라고 당신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차곡차곡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X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속 불법 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집은 왜 안 팔아요? 네? 아직도 안 팔고 있어. 그거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네. 그거 알고 보니까 네. 이게 거주를 10년 안 하면 분양권이 안 나온대요. 딱지가 안 된대. 그러니까 와이프는 7년 정도 되대. 김혜경 여사는 7년이고 이게 저거 했잖아요. 이게 반을 나눠줬잖아. 네.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10년이 됐는데 와이프는 10년이 안 돼서 네. 이게 제3자가 사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 청산이래. 아. 그래서 가격을 29억이 아니라 네. 더 낮게 내야지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29억에 내니까 안 사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손해 볼 짓을
손해 볼 일을 판단 얘기를 왜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네. 쇼하는 거죠. 뭐 쇼는 잘하시니까. 어제 주진우 의원의 네.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왜 아직도 팔렸다는 이해되죠? 소식이 없네. 20억 원에 내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말만 믿고 판 장동혁 대표는 뭐야? 참 말 잘 들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말 듣고 판 사람은 장동혁 대표고 참 대통령 말 잘 들으셔 보면.